지난 두 편의 영상에서 저는 AI를 활용해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단순했어요. 반복되는 납기 문제, 담당자마다 다른 업무 속도, 특정 사람에게 업무가 몰리는 상황, 이런 상황 때문에 생기는 병목 현상. 사실 이런 건 어느 회사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을 하면서 항상 의문이 들었어요. 왜 정보를 매번 엑셀에서 찾고 메일에서 찾고 서버를 뒤져야 하고 사람에게 항상 물어봐야 할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데이터는 있는데 정보가 너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으로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은 가장 낮은 직급이지만 언젠가 제 직급도 높아지고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을 때 이런 식의 업무 방식으로는 제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나 엑셀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작은 부분부터 시스템 구축을 차근차근 연습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AI를 활용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죠. 물론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습니다. AI에게 코드를 맡겼더니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하루 종일 오류만 잡은 날도 있었습니다. HTML로 사이트를 만들고 파이썬을 연결하고 아웃룩을 연동하고 회사 서버에 엑셀을 읽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하나씩 연습을 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와서도 계속 붙잡고 있었고요. 그래도 하나씩 동작하기 시작할 때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게 되네? 이런 재미 하나로 계속 만들었었죠. 다행히 저희 팀장님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굉장히 열려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하고 있다고 어필을 조금씩 했는데 어느 날 팀장님께서 팀원들 앞에서 한번 발표를 해보라고 메신저를 보내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발표하기 전날에는 괜히 긴장도 되고 이게 회사에서 만든 프로젝트가 아니고 제가 혼자 만든 시스템을 팀원들 앞에서 설명해야 했으니까요. 부담이 되더라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혼자 오버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끝나고 팀장님께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셨어요. 바로 적용해보고 싶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는 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더 위 관리자분들과 IT 부서까지 함께 회의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잘만 설명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위 관리자분들과 IT 부서 여러 팀과 간단하게 10분 정도의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회의를 하면서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회사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요. 회의가 시작되고 저는 기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능은 이렇게 동작하고 이 업무는 이걸로 제가 자동화 처리를 했습니다. 납기 관리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현재 방식으로는 보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돌아온 질문은 기술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유지보수는 누가 하는지, 만약에 제가 퇴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회사 시스템, 보안은 어떻게 검증하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조금 답답했죠. 아니 일단 써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질문들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회사가 좋아하고 평가하는 건 프로그램의 성능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믿고 회사 업무를 맡길 수 있는가, 그 신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회사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회사가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닌가? AI 시대가 올 텐데 너무 뒤처진 거 아닌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생각해보니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면 팀장님은 제 발표를 먼저 제안하셨고 발표가 끝나자마자 바로 적용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회사가 좀 열려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위의 관리자와 IT 부서까지 연결해서 검토를 진행하긴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변화를 거부한 회사였다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테죠. 그때 제가 몰랐던 건 회사는 잘 만든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고 신뢰가 있는 시스템인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회사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회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좋은 시스템만 있으면 당연히 도입해야 되는 줄 알았고 열려있는 회사라면 그런 걸 무조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라고도 생각했고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회사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곳이 아니라 책임을 도입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시스템 하나가 들어오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누가 관리를 해야 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유지는 누가 할 거고 이런 것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회사는 속도보다 안정성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개개인은 다르죠. 새로운 AI를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혼자 결정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개발 속도는 조직보다 빠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몰랐고 이번 일을 계기로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회사는 한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건 좋은 아이디어만도 아니고 좋은 AI 활용 능력만도 아니었습니다. 조직 안에서 누구나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조율하는 능력이었어요. 기술은 혼자 만들 수 있지만 시스템은 함께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기술보다 더 많은 신뢰와 설득 그리고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했던 거는 결국 제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았지만 저는 이번 경험으로 아까 말했던 회사에 대한 교훈 한 가지를 더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AI로 기술 능력은 쉽게 올릴 수 있고 뭔가를 쉽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들어진 시스템을 조직이 신뢰하고 함께 사용하고 그 조직의 문화로 만드는 것은 조율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속도를 바꿀 수는 있어도 조직이 변화하는 속도까지 빠를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고요. 저는 아직도 AI가 회사를 크게 바꿀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그 AI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사람과 같이 관리를 하느냐, 보안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런 조율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이번 프로젝트는 실패한 AI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직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운 첫 번째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